안녕하세요. 오디네리 조입니다. 스튜디오 기초 가이드 두 번째 시간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때 말했듯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다면은 그 대체로 아지오4이란 파일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 필요한 팬텀 파워를 쓴다든지 여러 개의 입력을 동시에 받아서 동시에 녹음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보컬과 기타를 동시에 녹음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입력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라든지 또 두 개의 라인아웃을 통해서 모니터 스피커를 레프트와 라이트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수로 필요할 텐데요. 디지털 녹음할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거의 필수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설정을 하기에 앞서서 레이턴시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가야 되는데요. 레이턴시란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그 소리를 다시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딜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를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AD 컨버터라는 쪽을 거쳐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신호는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다시 한번 밖으로 이제 모니터 스피커나 이어폰 이런 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또 거기서는 DA 컨버터가 되죠. 그거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컨버터. 그거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딜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이 레이턴시를 줄이는 데 있어요. 만약에 이 레이턴시를 못 줄여준다면은 우리가 보컬 녹음을 할 때 그 모니터를 이제 키고서 들으면은 딜레이가 생겨요. 그럼 자기가 부르는 것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늦게 들리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고 이제 애를 먹게 되거든요.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튜디오 1을 눌러주시고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요 세 번째 오디오 셋업에서 이 오디오 디바이스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그 칸이 나옵니다. 보면 여기 인풋 레이턴시, 아웃풋 레이턴시가 있는데, 보시면 47ms로 돼 있죠. 이게 그 딜레이란 소리예요. 내가 이제 말을 했을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다시 들을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으로 나오는 그 딜레이겠죠. 47ms면은 이게 1000분의 047초 1000분의 047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건데, 은근 이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노래할 때 모니터를 이제 켜고 하면은 은근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트랙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제 이 녹화를 위해서 루프백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놨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피드백 현상이 일어나서 소리가 이렇게 메아리 치듯이 할 텐데, 그 딜레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모니터 버튼을 켜보고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입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 따다다닥 하면서 그 반복되는 그 소리가 그 레이턴시 0.047초 그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노래를 하거나 뭐 만약에 가상악기를 연결해서 직접 연주를 하면서 녹음할 때 그 딜레이 차가 은근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레이턴시를 줄이는 게 첫 번째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목적인데, 자,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턴시를 줄이려면은 디바이스 블록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블록 사이즈는 버퍼 사이즈라고도 불리고요. 버퍼 사이즈가 뭔지를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 사이즈란 CPU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보통 64, 96, 128, 192
이런 식으로 올라가며 단위는 샘플을 사용합니다. 숫자가 64라면은 CPU는 64 샘플의 오디오 정보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레이턴시입니다.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레이턴시가 적고 대신에 CPU는 64 샘플이 찰 때마다 계속 처리를 하기 때문에 CPU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악기를 다루면서 작곡을 하거나 모니터를 들으면서 보컬 녹음을 할 때는 버퍼 사이즈 값을 적게 해서 레이턴시를 최소화 시켜서 하는 게 좋고요. 이미 녹음된 소스를 믹싱을 한다거나 편집을 할 때는 버퍼 사이즈를 크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녹음된 걸 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간으로 들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버퍼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CPU가 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펙트나 그런 플러그인을 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버퍼 사이즈를 조절하는 곳을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블럭 사이즈라는 게 있죠. 2048 샘플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선 제 오디오 디바이스는 야마하 스테인버그 USB라고 되어 있죠. 스테인버그에서 나온 UR242 란 모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컨트롤 패널이라는 게 보여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다들 다르신데 이 버퍼 사이즈라든지 블럭 사이즈란 게 다 있을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제 모델 스테인버그 UR242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턴시가 몇 초가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 블록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쫙 나와요. 저는 지금 가장 큰 블록 사이즈를 선택해서 CPU의 사용을 최소화시켜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그래서 좀 딜레이가 좀 심하게 났었죠. 이거를 64 샘플수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64 샘플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CPU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딜레이, 그 레이턴시 딜레이는 완전히 거의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보시면은 아까 47 정도 됐던 게 3.96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10배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딜레이가 안 느껴져요. 많이 안 느껴져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걸로 모니터를 켜주시고 해보시면은 아까보다 현저하게 그 딜레이가 없어진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모니터를 킨 후에 보컬 녹음을 하면은 많이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상악기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녹음을 할 때도 이제 거의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거나 하면은 CPU가 좀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CPU가 이렇게 막 틱틱 튀는 소리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사양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블록 사이즈였고요.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게 예. 그 다음에 샘플레이트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샘플레이트란 인간의 가청 주파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1초의 시간 동안 컴퓨터가 기록한 소리의 정확도를 말합니다. 44.1kHz라면 1초 동안 44,100번의 샘플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 파형의 가로축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 쉬우라고 이제 써놓은 건데요.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샘플레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게 파형이라고 치고 이렇게 자잘하게 나눠 놓은 게 그 샘플 레이트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그냥 개념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 놓은 건데 샘플 레이트가 이렇게 낮은 경우에요. 원래 디지털 신호란 이런 완만한 곡선의 소리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무수한 그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블럭 같은 거를 쪼개 놓은 그런 형태로 소리가 되는데 샘플 레이트가 낮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요 완만한 곡선의 이쪽 칠해놓은 부분은 표현을 잘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샘플레이트를 크게 키워가지고 이 엄청 많이 쪼개 놓는다면 이런 표현 못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훨씬 더 깨끗한 해상도의 음질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개념이 샘플레이트인데 더 자세하게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깊게 파고 들으셔도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만 알고 가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그려봤고요. 보통 CD는 44.1kHz의 샘플레이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디지털 음원도 44.1kHz를 사용하고 DVD는 48kHz를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할 때는 48kHz로 해서 좀 좋은 음질로 작업을 하고 이 결과물을 이제 음원을 유통할 때는 다시 44.1kHz로 변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쵸. 그리고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이 가로를 쪼개놓은 게 있다면 이 세로를 또 이렇게 나누는 개념에 또 그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해상도라는 거예요. 레졸루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비트 뎁스라고도 사용하니까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요. 소리의 가로축이 이제 그 파형의 가로축이 샘플레이트였다면은 이제 소리의 세로축을 이렇게 관여하는 그쪽은 해상도나 비트 뎁스라고 하는데 다이내믹 레인지를 얼마나 자세히 표현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숫자. 역시 이것도 깊게 파고 드시려면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그쪽에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음악을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쪽을 깊게 파고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음악을 들으면은 원래 사람들이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볼륨이 계속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잠시도 같은 볼륨이 안 나오고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볼륨의 크고 작음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은 더 자세한 음악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높은 비트 수로 작업을 한 게 그 파형의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CD나 디지털 음원의 경우 16비트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샘플레이트가 44.1kHz 그리고 16비트의 해상도. 요게 약간 그런 CD나 디지털 음원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DVD 같은 경우는 24비트를 사용하는데 이 더 높은 32비트로도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24비트 이상은 많은 효율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24비트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결과물을 뺄 때는 웨이브나 MP3를 뺄 때는 16비트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그 CD나 디지털 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그냥 변환을 한다면은 24비트로 작업을 한 거를 그냥 16비트로 변환을 하면은 그 파형이 안 맞아 떨어져서 약간 이상한 안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환 과정에 자연스럽게 변환을 하기 위해서 그 안 맞는 부분에다가 아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노이즈를 첨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작업을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이 디더링을 또 알고 가야 돼요. 자, 디더링을 보시면 디더링 해상도를 변환할 때 파형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곳에 사람의 귀에 안 들리는 노이즈를 첨가해 그것을 예방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고쳐야겠네요. 이 디더링은 모든 작업,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링의 마지막 단에 거는 리미터의 그런 기능이 많이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팝필터 회사의 리미터인데요. L2라고 하는 리미터인데 이거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펙터 해주고 팝필터의 L2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리미터야. 리미터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그 음원의 볼륨을 좀 끌어올릴 때 쓰는 이펙터인데 자, 이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디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디더링을 하는 그런 메뉴인데 오프라고 되어 있죠. 오프가 되어 있다면 그냥 만약 24비트의 샘플레이트면은 그대로 그냥 보낸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ON을 해볼게요. ON이 되면은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그 비트 수를 그 해상도를 나타내. 샘플레이트가 아니고 해상도였네요. 그 변환을
할 수 있는 그 샘플 해상도가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제가 24비트로 작업을 하고 16비트로 바꾸고 싶다. 16비트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첨가할 노이즈의 쉐이핑, 그 모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베이직, 기본, 뭐 옵티마이즈드라고 있고 뭐 웨이티드인가요? 예,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자세히 무슨 모양의 노이즈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변환을 해보면서 귀로 들어보시고 자기가 괜찮은 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예, 요 디더링 과정이란 게 있었고요. 또 뭐 다른 회사 거 하나 더 볼게요. 웨이브스에도 이런 리미터가 있는데 웨이브스에도 L 시리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L3, L 울트라 스테레오라는 게 있죠. 이것도 리미터인데요. 예, 리미터 이렇게 틀어보시면 이쪽 칸이 디더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퀀타이즈라고 되어 있는 곳은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6비트로 가고 싶다. 16비트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타입 이제 이거 노이즈 타입 노이즈 타입이겠죠? 노이즈 타입이 아니구나. 디더구나. 쉐이핑이 노이즈 타입이겠죠? 예. 이런 게 있고 이건 디더링을 하는데 그 타입. 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걸로 디더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좀 설정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는 단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